사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문학사에서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장르였습니다. 그래서 정통 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설의 창작은커녕 그걸 읽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돈을 받고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던 이야기꾼들의 손에 의해서 명맥을 이어가다가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대량 출판이 가능해지자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상업 출판이 굉장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많이 팔리는, 흔히 말하는 베스트셀러를 찍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는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하게도 시험. 그 당시에 최고의 시험은 과거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 과거 시험과 연관된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시험 예상 문제집 또는 기출 문제집 이런 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지금과 똑같죠? 자, 이걸 누가 할까요?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이? 이미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리가 만무하겠죠? 여기에 딱 적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도전했어요. 결국 급제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먹고는 살아야죠. 그게 바로 이 출판업이에요. 여러 번 시험을 치고 도전을 하다 보니까 출제된 문제라든가 아니면 출제 경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과거 시험 기출 문제. 이걸 만들면 그게 다 돈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집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공백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 과거 수험서 다음으로 많이 팔렸던 게 바로 소설이었습니다. 당시 현실에서 좌절한 문인들이 세상의 불만을 자유롭게 토로할 것은 대부분 소설이었습니다. 과거를 포기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자유로운 사상을 분출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들이 뜻하지 않게 중국 소설 문학에 꽃을 피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브로 역시 저자인 원매가 세상의 불만을 품고 관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1000편이 넘는 자브로를 쭉 보고 나면요, 거기에는 행한 대로 업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딱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됩니다. 현실에서는 나쁜 놈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습니다. 한마디로 인과응보라든가 권선징악이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불만 같은 게 없었겠죠. 그리고 이런 소설이 나올 리도 없었을 겁니다. 자브로에서 이야기하는 괴이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당시 사회의 어떤 현실을 은유하는 하나의 메타포가 아니었을까요?